스마트팜을 창농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자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북 제천에서 백다다기 오이를 키우고 있는 30살 탐다른 농장의 대표 강민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곳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임대형 스마트팜이고요. 저에게 할당된 1200평 정도 되는 농실 안에서 열심히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사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해가 지면 퇴근하는 그런 업종인데요. 제 삶의 그런 루틴과도 비슷한 루틴이었고,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영농창업 특성화학과라는 학과를 연계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국내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굉장히 많은 실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물을 키워보면서 굉장히 보람차다는 생각을 했고요. 학교로 졸업하고 나서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천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천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준공이 난 온실이고요. 저희 제천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지열 히트펌프라는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땅속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그 물을 데펴서 난방을 이용하고, 여름에는 그 물을 차갑게 식혀서 냉방에 이용하는 그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효율 좋은 냉난방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경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 온실을 지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 온실은 스마트 온실이어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온도값 그리고 습도값에 의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요. 그 장치들을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환경 제어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현재 온실 온도가 몇 도이고 외부 온도가 몇 도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약간씩 조정하곤 합니다. 오이나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식물을 과채류라고 하는데, 과채류들은 과수류나 다른 기타 수목류에 비해서 물을 준 만큼 그리고 물을 덜 준 만큼 생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한 번 주면 혹은 한 번 덜 주면 식물이 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바로 반응이 와서 과채류가 저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토마토도 물론 좋아하지만 오이를 더 좋아해서 오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오이는 크게 휘청오이랑 백다다기 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다다기 오이는 머리 부분이 진 녹색 그리고 꼬리 부분이 연 녹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백다다기 오이가 조금 더 달고, 그리고 가시도 휘청오이보다는 덜해서 소비자분들이 간단하게 물로 씻어서 드시기 훨씬 편한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탐다른 농장은 탐스럽고 남다르다는 줄임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탐다른만의 철학이 있다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오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제가 심어서 총 3번의 오이를 심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째 오이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작기 때 95% 이상 오이가 서울 가락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 작기 때 저희가 경매가가 67,000원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당시에 전국에서 2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탐스럽고 남다른이라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가격으로서 조금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추가로 다음 달부터는 제천시 덕산면에 제 이름으로 된 온실을 짓게 되는데요. 그때는 오이뿐만이 아니라 토마토도 교차로 정식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농산물들을 괜찮은 가격으로 또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으로 경영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이를 심는 과정부터 철거까지, 그리고 오이가 수확되는 과정부터 출하되는 과정까지 저희 직원들과 함께 모든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이 수확이 진행이 되는데요.
수확이 끝나면 저희 선별장에 계신 오이 선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예쁘게 오이를 포장을 해 주십니다. 그럼 그 오이들을 출하할 수 있게끔 박스 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팔레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가락동 차에 올리게 되고, 나머지 오이들을 제천 로컬푸드 전용 봉지에 담아서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게 되면 제 하루 일과가 얼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외적으로 온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계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농작업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과를 보내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시작하려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일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관련 농장에서도 2년 동안 일을 했지만 땅을 구하는 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농지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농지를 매입해야 하는지부터 굉장히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농지를 매입했지만 거의 사실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한 거라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이뿐만이 아니라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식물도 어쨌든 생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농장에 녹여내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 혹은 제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변의 지인분들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는 하지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한 부분을 가지고 농장을 경영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에 제천시 덕산면에 제 온실을 신축할 예정인데요. 지금 인대형 스마트팜에서 소비자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온실 신축이 끝나고 오이가 정상적으로 심어지고 또 수확이 된다면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싶고요. 또 수확된 오이를 가지고 체험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습니다. 스마트팜을 창농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자본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저는 이 기술을 얻기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회사랑 비교를 하자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기술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습을 하거나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기술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본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터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후 문제도 있고 해서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스마트팜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아남는 분들, 다시 말해서 스마트팜을 경영하고 윤택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몇 명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스마트팜에 도전한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이 직접 키워낸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리고 또 청년 사관학교 등등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이 많으니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나중에 대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